네,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하는 식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레시테이션인데요. 오늘은 이제 6단원 6.123을 좀 해보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싶으면 6.4까지 나가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6.1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6.2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텝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6.3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6.4에서는 이 스텝 펑션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텐데, 네,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6.1에서는 이제 처음에 improper integral이라고 나와요. improper integral은 보시다시피 FT의 improper integral이라는 거는 FT를 특정한 값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을 시킨 그런 값을 말하고요. 이제 보시면 어, 아무래도 여기 무한대의 노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b를 씌워서 그 끝값을 하나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그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로 이제 이 improper integral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 라고 하면 컨버지하다. 아무래도 이게 리밋 값이기 때문에 컨버지 여부를 따져야 되죠.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다이버지하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ECT의 CT 제곱의 이제 improper integral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improper integral을 따질 텐데, 일단 이 C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2의 CT 제곱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값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다이버지 하는 거죠. 발산. 그럼 C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0부터 n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안에 있는 식을 적분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 값이 C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 있는 값은 C가 0보다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C가 0보다 작을 경우 C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수 자체는 이제 0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10분의 1로 컨버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값은 지수가 n이 계속 커지다 보면 이제 cn도 계속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지수가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버지하게 된다. 네, 이제 이게 임프로펄에 대한 간략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이제 piecewise continuous function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마다 이제 연속적이라는 건데, 그런 만큼 이제 불연속적인 구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게 되면 t0 a부터 끝점인 b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제 연속적이다 라는 얘기고,
이 불연속적인 부분 t1부터 tn-1까지 이게 유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피스와이즈,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는 이제 연속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양 끝에서의 리밋들, 즉 이 값이 양 끝점이 다 무한대보다 작아야 된다. 즉 무한대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정의가 있고, 이제 어떤 점에서의 좌극한도 그렇다라고 이제 조건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라고 이제 말합니다. 뭐 그림 보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바로 다루게 될 텐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그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라 하면 이제 2의 마이너스 st 제곱 곱하기 ft를 곱한 거에다 그거에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의 improper 인티그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세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improper 이제 인테그랄 e 마이너스 st 제곱 ft의 improper 인테그랄을 씌운 게 이제 앞에서의 정의고, 마찬가지로 improper 인테그랄을 따졌을 때 우리가 n에서 무한대 값을 n이랑 미지수로 치환하고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값은 이제 여기서 보면 t에 대한 인테그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 값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0과 무한대의 범위에서 이제 적분되니까 t 값은 없어지고 s에 관한 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이제 소문자 ft라고 하면 요거는 s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라지 fs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통상적이죠. 네, 이것이 이제 정의고, 그러면 이제 이 라플라스가 존재하는 그 범위, 존재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분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의 st제곱을 곱한다 하더라도 이 f에 관해서는 이게 성립이 돼야 2의 마이너스, 그래야 이걸 만족시켜야 이제 2의 마이너스 st f에 또 이제 적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고, 이제 아래의 조건 보시면 ft가 특정 이제 ft가 이렇게 k 곱하기 2의 h제곱 보다 이제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범위는 특정 n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라플라스가 존재하고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라플라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적분의 범위가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일단 이 전체 적분 기호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2의 마이너스 st 제곱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적분 기호를 벗겨낼 수가 있죠. 적분 기호란다. 절대값 기호를 벗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n부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n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아, 그 다음에 네, 공간을 좁으니까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 값은 유한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조건이 보시면 ft 절대값이 이제 t가 n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k2의 at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제 s가 a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제 똑같은 값 돼 있고 음, 이렇게 돼서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플라스 ft의 라플라스는 이거 무한대보다 작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존재하는 거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존재 조건도 있어요. s가 즉 여기서 주어지는 이제 s가 a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어, 이거 ft의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통상적으로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라지 fs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의 임프로퍼 인테그랄이라고 했죠. 일단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되려면 이 지수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 전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은 0보다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이게 적분 과정 생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작용돼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아까 앞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라 완전히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라 이제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이제 따져볼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의에 의하면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0부터 1까지랑 1보다 클 때까지 이제 구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적분을 하셔야만 됩니다. 1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ft가 1이고 1보다 큰 구간에서는 ft가 이제 0인 거죠. 0 적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두고 이거 따져보면
이제 마이너스 s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라플라스의 그리고 요 s 값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범위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룰 함수들은 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정의된 함수고 이 임프로퍼 인테그랄이 수렴하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근데 이 수렴하는 데 조건이 다 붙겠죠. 뭐 f1t가 뭐 수렴한다 라고 치면 s가 뭐 a1보다 크다 해서 뭐 이거는 fns다. s가 am보다 크다. 그러면 이 각각이 존재하는 조건들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a1부터 an까지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존재하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우리가 요 값들 중에서 최대값보다 s가 크다라고 하면 그 이 제약 조건에서는 a1보다도 크고 뭐 점점점에서 am보다 큰 즉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모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존재하게 하는 그런 범위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 s 값에 대해서는 뒤에 넘어갈 때 이제 신경을 딱히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레시테이션이었나? 그때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개 더했을 때 분리시켜서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로 곱했을 때 이제 상수를 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였죠. 근데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좀 더 응용된 정의, 더 편한 정의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상수 일단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지고 상수까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것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이제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결론을 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이제 리니어한가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이 정의에 바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적분의 특성상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라플라스가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리니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니어한 부분을 좀 써먹어야겠죠. 이제 바로 이 FT 이 식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FT는 이렇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합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상수들은 앞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들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구해보면 이제 2의 2t를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tdt고 이 개수가 음수가 되는 범위, 즉 s-2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게 수렴을 하게 되고 적분 과정 생략하면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인 4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자면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 적분을 하시면 어, 지금 무한대까지 하시고 사실 이거는 초반부라서 제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수업 들어오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다 나와 있죠, 표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t에다 무한대 넣으면 요 값이 이제 s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계속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무한대를 넣었을 때 수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를 넣으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은 진동하고 그럼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0 값을 넣은 걸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은 이제 s분의 4를 제외한 이 값은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계산 실수했나? 잠시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에 일일이 이제 집어넣게 되면 2의 라플러스 2의 2키 대신에 s-2를 넣고 이제 요 라플러스 사인 4t에다가 이렇게 s제곱 더하기 16분의 4를 넣으시면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이 라플라스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 테이블인데요. 저는 어, 외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거 오프라인 시험 특성상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죠. 저도 이제 전에 들은 바는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표를 볼 수는 있는데 이 표를 계속 찾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뭐
외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sin hat가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추가를 못했네요. 보시면 원래 이런 함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를 씌우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 앞에 이 지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시면 s-a에다가 s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a를 넣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형태는, 그러니까 요 하이퍼볼릭 함수에 대한 형태는 저는 뭐 모르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뒤에 문제를 푸셔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분모의 형태가 이렇게 어느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지수 형태로 일일이 분리해서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로 바로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를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하는 의미에서 이걸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좀 고무적인 거는 이 삼각함수랑 이 하이퍼볼릭 함수랑 보면 사실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함수인데 성질들이 굉장히 뭐 비슷한 함수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요것도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형태가 또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분모에 s제곱 플러스 a제곱 대신에 s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타냈다는 거,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네, 이 꼴맞춤을 되게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 뒤에 가면 이 이제 라플라스,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꼴맞춤 같은 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네, 챕터 이제 6.1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오프라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아마 온라인이겠죠, 아무래도. 저도 전달받은 바는 없는데, 네, 뭐 오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일단 뭐 뒤에 응용된 형태의 함수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용된 함수 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의 CT로 곱한다든지 어떤 함수에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꼴이 변형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것만 이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간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 뭐 어떤 표를 지금 제가 교과서에 보니까 한 여러 가지 정도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까지는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뭐 시오럼이 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따로 뭐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2는 이제 이 라플라스를 토대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는 그런 챕터고요. 이제 뭐 시오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F, 라플라스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가 존재한다 FT에 대해서 라는 그 조건을 말을 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조건이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이 조건을 통한 결론 유도를 조금 해보자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보면 이제 부분적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FT를 한번 미분한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의 마이너스 ST를 미분해서 이 인테그랄을 부분적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인테그랄이 존재한다는 조건이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가겠죠. 무한대를 t에다 무한대를 넣으면 그러면 0을 넣어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s 이렇게 되고 s 라플라스 ft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라플라스 f 프라임 t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결론이죠. 이거를 이제 좀 써먹으실 텐데 그리고 이제 다음 시오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네, 이 시오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반화죠. 더 이제 확장을 해서 f를 n번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건데 fn번 미분한 거는 fn-1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fn-1번 미분한 거는 f를 n-2번 미분한 거를 미분한 거고 쭉쭉쭉 해서 이제 f를 두 번 미분한 건 뭐 한 번 미분한 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연쇄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의를 해보자면 대충 형태를 말씀드리면 f0 그러니까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값에다 0을 넣은 거를 n-1번 sn-1제곱으로 곱해줘요. 그리고 이 차수를 점점 낮춰가면서 반대로 이제 이 f의 미분 차수는 한 차수씩 이제 높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빼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게 될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이제 라플라스 이용해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양변에 라플라스를 씌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점점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 때 마지막에는 뭐 이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y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f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아, 라플라스가 이 라플라스 인버스도 리니어예요. 어떤 의미냐? 라플라스 인버스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그 인버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좀 이 스트레터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양변의 라플라스를 씌운다고 했죠. 네. 일단 우변 먼저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특히나 이제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나와요. 이거는 뭐 라플라스를 씌워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제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이거의 0은 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풀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두 개 같기 때문에 0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바로 네 0입니다. 0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죠.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풀어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y 프라임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s 제곱에다가 라플라스 y 빼기 y 제로에다가 s 한 차수 낮춘 거에다가 s는 한 차수 낮춰서, 그리고 y는 미분차수 한 차수 높이면 이렇게 되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 이 초기 값들을, 그러니까 상수들을 두고 연립방정식을 안 풀어도 이제 될 수 있다는 점이죠. y 0에다 1 넣고 y 프라임 0에다 0 넣으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y 0에다가 1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풀리고, 이 값이 0이죠. 왜냐? 처음에 우리가 정해놓은 관계식이 0과 같다고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y는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모는 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 분리를 해주실 때 분모보다 한 차수 낮은 그 식을 분자에 올려야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이제 a 플러스 b는 1,
이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두시면 a는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s-2 그 다음에 3분의 2에 s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라플라스 인버스도 리니어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형태가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를 시켰을 때 s-2분의 1이 되는 형태를 이제 찾아보면 이거죠. 즉 이렇게 꼴맞춤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제 꼴맞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y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다음 이그젠플도 바로 풀어볼게요. 네, 네 똑같이 이제 양변에 라플라스를 씌워줍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그 공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써드릴게요. 뭐 항상 그렇듯이 사인이 나오면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코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써놓고 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2죠. 그러니까 s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a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변에 대해서 이제 풀어준 거고 좌변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 값은 y 프라임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묶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까지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버스를 시키기 좀 쉽게 하려면 최대한 여기에 있는 형태로 바꿔줘서 인버스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 이렇게 이제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꼴맞춤을 좀 해줘야겠죠. 이 A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죠. S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1t 즉 코사인 t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 파트만 봤을 때 그럼 이 파트를 보시면 꼴맞춤이 1의 제곱이랑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꼴맞춤이 된 거고 이것도 그럼 똑같이 꼴맞춤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꼴맞춤 음, 분자에 이제 1을 올려주고 왜냐? 이게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2로 나눠주고 하면 바로 꼴맞춤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네.
아, 잠시만요. 그죠? 네, 제가 실수를 했죠. 네, 이렇게 이제 두고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를 시켜주면 그냥 있죠. 그러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이제 분리되는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위에 이 식에 대해서 의거해서 바로 이제 이걸 라플라스를 풀어주게 되면 2 곱하기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더하기 3분의 2 사인 t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2t라고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꼴맞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 식을 외우는 것만큼 더 중요하죠. 이제 이것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양변에 이제 라플라스를 씌워주면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정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왜냐? 우변이 뭐 0이니까 라플라스 씌워도 0 되는 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지만 네, 4번 된 형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있죠. 그 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이제 4번 미분했잖아요. 그러면 S 4제곱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S 세제곱 해서 Y 한 번도 안 미분한 거에다 0 넣을까? 그 다음에 프라임 S 차수 하나씩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Y의 미분 차수는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Y 4번 미분한 거에 라플러스 그 다음에 라플러스 Y 정리해 주시면 Y0 0이죠. 프라임 제로는 1이죠. 그 다음에 프라임 프라임은 0이고 세 번 미분한 것도 0입니다. 이제 네, 이거에 기인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조건에 의해서 는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분모가 이것도 이제 인버스 시키기 좋게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이 식을 정리를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어, 이제 이거에 대한 꼴을 보면 1의 제곱 1 대신에 이제 1의 제곱이라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형태랑 제일 비슷하죠. S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A 이 형태랑 이 형태랑 이제 비슷한 거고 그러면 이 형태는 뭐랑 비슷하냐? 사실 뭐 이거를 이것도 이제 보면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요. 분모가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이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하이퍼볼릭 펑션의 라플라스가 조금 더 쓰임새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인버스를 시켜서 라플라스를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이제 여기 이 포지션에서는 a가 1이죠.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6.2단원이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8시까지 질문 받아보고 없으면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하이퍼볼릭 함수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뭐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어,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전부고요. 보시면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가 이 sin ht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의 a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시켰을 때 보시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라플라스를 씌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빼주고 반으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나온 게 sin hat이고요. 코사인 hat도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걸 라플라스를 씌워줬을 때 이 이 값들은 다 지수함수의 합으로 이렇게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를 씌웠을 때도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을 빼서 라플라스 한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값이 도출되는데요. 네, 이제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sin at랑 sin hat 그 다음에 코사인 at랑 코사인 hat 꼴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 8시에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3단원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저는 자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거를 라플라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스텝 펑션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계단 함수죠. 계단처럼 이렇게 0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1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아래 수식에 표현된 것처럼 C까지는 이제 0이었다가 갑자기 C부터 1로 계속 가는 그런 계단식 모양이죠. 그래서 이 C에서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이제 유닛이라고 한 거는 그 계단의 높이가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제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한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불연속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냐 한번 보면 일단 스텝 펑션의 케이스에 따른 그런 함수값, 그 범위에 따른 함수값에 대해서를 바탕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 펑션은 0부터 정의가 됩니다. 이 함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함수는 두 번의 불연속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점프하는 구간 파이랑 2파이죠. 파이랑 그리고 파이에서 갑자기 값이 변하고 2파이 전까지. 그 다음에 2파이에서도 갑자기 변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0부터 파이까지 보면 u파이랑 u의 2파이는 둘 다 0이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 구간까지는 u의 파이 t는 1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u의 2파이 t는 0이죠. 어쨌거나 이 2파이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파이보다 큰 구간은 둘 다 0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는 0으로 쭉 가다가 2파이부터 점프해서 갑자기 1이 되고 그러다가 이 값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텝 펑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진 경우에 대해서 스텝 펑션으로 나타낼 거예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이 구간을 바탕으로 이 함수를 스텝 펑션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1부터 F3 마지막까지 이제 이 값들을 F 값들을 찾아내서 결국 대입시키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럼 t가 0부터 파이인 구간, 파이부터 2파이 전까지, 2파이 다음까지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 함수를 나타내보면 0이랑 파이 사이에서는 u파이 t랑 u2파이 t가 둘 다 0이죠. f t만 남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에서 2파이 이 사이 구간은 u파이 t만 1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t에 대해서 1, 0, 0, 1, 0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f1t는 0, f2t는 이 값이 0이니까 이 두 개 더한 거 1이니까 f2t는 1이겠죠.
F3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H는 t는 F2t 대신에 1 대입해주고 F3t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볼 텐데요. 이런 경우는 좀 많아지죠. 조금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예측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0부터 4까지는 2죠. 그 다음에 갑자기 3만큼 뛰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4에서 그러면 U4t에다가 뛴 값만큼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뛴 값만큼 근데 마이너스 6만큼 뛰죠. 어디서? 7에서 그 다음에 9에서는 이만큼 뛰죠.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가장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좀 부정확하겠지만 뭐 훨씬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텝 펑션을 이용한 띠오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뭐 구체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 좀 이것도 일단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라플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UCT FT-C 근데 C보다 작은 값에서는 다 0이죠. C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이제 고려를 해줘도 된다는 거. UCT는 여기서 1이니까 FT-C. 그래서 요거 T 대신에 T 플러스 C를 넣어주게 되면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한 거죠. T에서 T 플러스 C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면 라플러스 FT 이런 꼴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라플라스를 시키실 때 ft-c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텝 펑션을 벗겨내려면 ft에 대한 이거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실 때 ft-c일 때 ft가 뭔지에 대해서 참 생각한다기보다는 t 대신에 t 더하기 c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 인버스 라플라스를 다시 씌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똑같은 얘기죠. 라플라스를 씌운 값이 이거다 라고 하면 이제 어, 반대로 요거를 라플라스를 벗기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어,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편하시라고 요 아래다가 써놨어요. 일단 ft를 먼저 라플라스를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스텝 펑션 꼴로 바꿔야겠죠. 일단 ft는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죠. 얼마만큼?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면 되겠죠. 얼마만큼? 코사인 t-4분의 파이만큼. 처음에 사인 t로 갔다가 코사인 t-4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떼요. 어디서? 어, 4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스텝 펑션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바로 라플라스를 씌워보면 ft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합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빼내는 게 관건이죠. 일단 요건 우리가 주어진 그 식에 의해서 sin at는 s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a, 코사인 at는 s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sin t는 a가 1인 사인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 포지션을 고려해 보시면 c 대신에 이제 4분의 파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지도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s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뭐를 씌워야 되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t-19로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t 대신에 t 더하기 c를 넣는다. 즉 t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플라스를 이렇게 씌우시면 되고 그러면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게 좀 단적인 예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를 이제 씌워 보시면 알겠지만 ft 마이너스 그 스텝 펑션의 c에 대한 스텝 펑션이 네, 곱해져 있는 그 식이 ft 마이너스 c 꼴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바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볼 때 일단 불편함이 되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포지션에서 이걸 그냥 ft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ft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t 플러스 c 즉 t 플러스 3 마이너스 4를 넣어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3s에다가 t 플러스 3, t 대신에 t 플러스 3을 이제 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생각하기 복잡할 게 없죠. 복잡한 게 좀 덜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e 마이너스 s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쓸만한 게 이거죠. 어, 죄송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t 같은 경우는 n에 1 들어간 경우고 반대로 1 같은 경우는 n에다가 0 들어간 경우죠. 1은 t의 0승이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씌우시면 된다. 라고 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네, 바로
이제 다음 이그젠플도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라플라스 씌우는 거면 이건 라플라스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형태를 바탕으로 어떤 함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인버스 라플라스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리니어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를 제거해주면 t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fs로 인식을 합니다. 이 옆에 곱해져 있는 거를. 그러면 ft 즉 gs ft 나왔고 gs 하고 인식을 하면 이제 gt 즉 이거의 역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는 얼마가 돼요? t가 되죠. 그러면 이 꼴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C의 포지션에 E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해지고 FT-C 즉 GT-C 즉 E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GT가 우리가 구한 게 T니까 T-E GT-E는 T-E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펑션이 아니라 그냥 그 익스포넨셜 함수가 곱해진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 ft에다가 2의 ct로 곱하면 s-c를 대입하는 게 된다. 이런 건데 이것도 바로 이제 라플라스에 대입을 시키시면 얼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을 넣은 건데 요 익스포넨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해놓은 fs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면 s 대신에 어떤 게 들어간 거다? s-c가 들어갔다. 그렇다는 것은 라지 f 입장에서는 f s 대신에 s-c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라플라스 씌우는 과정이고 아래는 라플라스를 푸는 과정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라플라스 테이블에 대해서 좀 이 성질을 짚어드리고자 한 번 더 갖고 와봤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익스포넨셜 즉 2의 뭐 bt 제곱 같은 걸 곱하는 건 여기에 곱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얘는 곱해주면 어차피 1이니까 계속 익스포넨셜 나오는 거니까 뭐 얘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밖에 더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를 익스포넨셜을 2의 at 익스포넨셜과 곱한 거는 익스포넨셜이니까 얘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것 같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 곱한 형태를 좀 살펴볼게요. 2의 ct라고 합시다. t에는 아까 이제 앞에 시오럼에 의해서 s 대신에 fs 대신에 fs-c를 대입한 꼴이 된다라고
앞에 띄오럼에서 설명을 했죠. 네,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S 대신에 S-C를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S 대신에 S-C를 넣은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해요. 어떤 부분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을 풀면 이 라플라스를 인버스 시키기 좋게 이 꼴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가 코사인 8다.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분모 분자는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GS를 이제 분모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랑 가장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어떤 그 테이블에 있을 만한 함수에다가 뭐 s 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s 대신에 뭐 s 플러스 c의 형태 꼴을 대입하면 얘가 된다. 라고 할 만한 거는 이거겠죠. 이거고 그거를 이걸 라플라스 시켜서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될 만한 거는 sin t겠죠. 네. 그래서 얘를 fs-2로 인식해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린 그 공식에 의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C의 포지션에 2가 있는 거죠. 그러면 라플라스 GS는 우리가 세워놓은 라플라스 인버스 S-2가 되죠. 즉 2의 CT에다가 FT의 형태가 되는 거고 FT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라지 FS를 잡았죠. 그래서 sin t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꼴 변형시키는 거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이그젠플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여기 저는 9판밖에 안 갖고 있는데 아마 신판에도 엑서사이즈 문제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막 그 20번 넘어가는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런 거까진 안 하셔도 되지만 뭐 한 20, 좀 초반부에 있는 이런 잡다한 계산이라도 좀 하셔서 이 꼴맞춤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있네요. 이거랑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좀 S 대신에 S 더하기 C 꼴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거는 300 더하기 S 4제곱이에요. 그죠? S 대신에 S-5를 대입하면 이런 꼴이 나오니까 S 대신에 S-5를 대입시키면 이 꼴에서 얘가 되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이 꼴이랑 제일 비슷하죠? n은 이제 3인 경우니까 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f를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f s-5가 돼요. 그러면
또 이거를 약간 꼴맞춤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 어, 네. 그러면 포지션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라플라스 인버스 GS의 라플라스 인버스 S-5고 그러면 이거는 OT의 F T 이렇게 되겠죠. 즉 2의 OT의 T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인버스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6.3단원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질문 있나 한번 기다려보고. 네, 네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네네 맞아요. 이게 AT 골로 이제 나오는 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단 우선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음, 어, 오늘 기말고사 이후로 참가자가 확 줄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6.4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음 주에 뭐 몇 분이나 좀 더 들어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 좀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고사처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4, 5, 6 라플라스 6단원 남은 거 다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